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반 계좌에서 손실난 개별 종목이 이제 본전되면 모두 팔고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가지고 S&P 500 ETF 매수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그 일반 계좌에 손실난 종목 A 종목이 지금 이 손실 중이에요. 그런데 팔기 전까지 이 평가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평가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그리고 수익 중이더라도 팔아야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실 중인 어떤 A 종목, 손실 회피 심리가 이 손실 중인 개별 주식 A 종목을 빨리 팔고 S&P 500 ETF로 옮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또 손실 종목은 본전 돌아올 때까지 장기간 이렇게 방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구독자가 질문을 했는데, 철수는 현재 미국식 투자자에서 손실 중인 A 종목이 본전되면 팔고, 자,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싶은데 아직 손실 중이니까 팔아버리면, 손절해버리면 이제 손실이 확정되니까 본전되면, 본전이 돌아오면 팔고 그 돈을 이제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S&P 500 ETF를 매수하고 싶다. 혹은 계좌가 미국식 투자자 말고도 여러 개 이제 일반 계좌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개의 계좌에서 손실 중인 여러 개별 종목들이 본전되면 모두 팔고 연금저축으로 돈을 옮겨가지고 S&P 500 ETF를 매수하고 싶다. 자, 미리 결론 내리면 손실 중인 A 주식이 본전 돌아오면 연금저축에 S&P 500도 올라가겠죠. 그죠? 자, 개별 주식이 상승하면 지수도 상승합니다. 반드시 상승합니다.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지수가 상승하면 개별 주식은 상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A 주식이 본전 돌아오면 연금저축으로 옮겨가지고 S&P 500 매수하고 싶다. 자, 평가 손실이든 확정 손실이든 손절 전후에 여러분의 계좌 평가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같아요. 손절을 하든 말든 아무튼 손절 전후에 여러분의 계좌 평가 금액은 그대로다. 그래서 본전 기다리지 마라. 그냥 인덱스 패시브 투자를 마음먹었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일반 계좌에 개별 주식이 상승 중이든 손실 중이든 당장 팔고, 손실 중이면 당장 손절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옮긴 후 S&P 500 바로 매수해라. 자, 1년은커녕 10년 기다려도 본전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회사 동료 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2022년에 만났는데, 그때 10년 전에 자기의 다주택자인데 임차인의 전세보전금으로 코스닥 바이오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때까지 아직 손실 중이돼요. 그 종목을 오늘 이 원고를 쓰면서 다시 안 봤는데 2020년보다 더 내려갔대요. 자, 그래서 임의의 개별 종목 한 개를 1년 보유할 때 S&P 500을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밑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길 확률이 48.9%예요. 자, 성률이 50%를 초과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성률이 절반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배팅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절반도 안 되는데 배팅할 필요는 없겠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 손실인 미국식 투자자를 정리하고 지금 연금저축으로 옮기나 본전으로 올라왔을 때 연금저축으로 옮기나 님의 계좌 전체의 평가 금액은 같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0% 손실 종목이 11% 상승을 해야 손익 비대칭의 원리에 따라 본전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0% 손실 중이면 11% 상승해야 본전됩니다. 그래서 본전 돌아와 팔고 S&P 500 ETF를 매수할 때쯤이면 S&P 500은 12%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자, 개별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면 지수는 당연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제 연한 사례입니다. 그죠? 개별 종목이 본전되어 올라왔을 정도면 S&P 500이 과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겠냐? 올라왔겠죠. 같이. 그러니까 역시 비싸게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평가자산 전체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결국 바로 손절하고 S&P 500 즉시 매수한 상황에 비춰보면 1% 평가금액 손실이다. 그죠? 그냥 손실 중일 때 팔고 바로 샀으면 평가금액은 그대로인데 본전 돌아왔는데 S&P 500이 더 올라버렸으면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 1% 평가금액 손실이다. 마이너스 10%인 종목이 본전 돌아오면 S&P 500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1년이 넘게 본전이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S&P 500은 야금야금 상승 중이에요. 역시 실제 흔한 사례다.
그래서 개별 주식 하나 잘 골라 선택했다고 해도 1년 보유 시 S&P 500 이길 확률 48.9%라고 했죠. 성률 50%도 안 되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 먼저 평가 손실이나 실현 손실이나 손절을 하나 전체 평가 금액은 똑같아요.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정립해 두시고, 그래서 손실 금액을 지금 현재 본전 돌아오면 팔아야지,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야 라고 정신 승리를 해도 손절하고 합친 님 계좌의 평가 금액은 손절 전이나 후나 똑같다. 그래서 계좌가 둘일 때 미국 직투 A ETF네요. 이거는 ETF. 자, 원금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1천만원 발생해가지고 현재 미국 직투 평가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연금저축에는 S&P 500에 투자해가지고 2천만원 있어요. 두 계좌의 합계 금액은 3천만원이죠. 미국 직투 A를 전부 다 손실 처리하고 모두 팔면 1천만원이 남습니다. 그죠?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바로 S&P 500을 매수하면 1천만원치 매수 가능하겠죠. 그러면 두 개 계좌를 한 개 계좌로 합쳐진 평가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그죠? 계좌가 둘일 때나 한 개일 때나 평가 금액은 3천만원이에요. 자, 손실을 확정하나 안 하나 평가 금액은 두 계좌 합해서 3천만원이고 한 개로 합쳤을 때도 3천만원입니다. 그죠? 자, 2번 사례는 미국 직투 A 개별 종목입니다. 이제 개별 종목. 역시 원금이 2천인데 절반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평가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평가 금액은 1천만원이고 연금저축에 역시 2천만원이 있습니다. A 개별 주식 종목 손실이 1년 기다려서 본전됐어요. 원금 2천으로 회복했습니다. 모두 팔고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S&P 500 매수하면 2천만원어치 매수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평가 금액은 두 계좌 합쳐가지고 4천만원. 자, 계좌가 둘일 때나 하나일 때나 평가 금액은 4천만원이에요. 즉, 손실난 계좌를 손절하고 합치나, 본전 돌아왔을 때 합치나, 익절하고 합치나,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다. 똑같다. 자, 1번에서는 평가 금액이 3천만원이고, 2번에서는 평가 금액이 4천만원이니, 본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게 나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2번은 본전 돌아올 때까지 1년 기다렸죠. 1년. 역시 1번도 1년 기다렸으면 똑같이 4천만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도 2번처럼 이렇게 본전 돌아오기까지 기다린 그 1년 기간 동안 3천만원이 4천만원으로 불어나 있겠죠. 왜냐? S&P 500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세 이연 계좌 삼총사에 3,800만원은 채우지 못하면 미국 직투 계좌에서 일부 팔아서 채우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미국 직투 계좌 250만원 기본 공제에 맞추려고 손익 상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뭐 예를 들어 뭐 한 2천만원치 팔았으면 250만원치 채우기 위해서 기본 공제에 맞추기 위해서 2천만원치 팔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뻘짓거리 하지 마시고 해가 바뀌면 이제 연금저축과 ISA, IRP에 보태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손절할 때까지 손실난 게 아니다 라고 정신승리를 하시면 안 된다. A라는 개별 종목이 본전 돌아오면 연금계좌의 S&P 500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와 있을 테니 비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평가 금액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목은 A 종목은 10% 올라서 본전됐는데 S&P 500은 11% 올라버리면 1%포인트 더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러면 스프레드 손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개별 종목은 본전이 안 돌아와서 팔지 못하고 있는데 지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스프레드 손실은 점점 커진다. 그러면 이제 손실 중인 A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본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까지 S&P 500은 그 A 종목보다 더 오를까 내릴까? 자, 이 사람들이 손절하고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렇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A 종목이 본전으로 돌아왔는데 지수가 더 떨어지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지수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개별 종목이 오르면 지수는 반드시 오릅니다. 그런데 지수가 오르면 개별 종목은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이유, 즉시 옮겨라. 1, 2번은 아까 했습니다. 그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제가 이걸 한번 산술 평균을 내봤는데 S&P 500을 개별 종목 아무개 S&P 500개 기업 중에 아무거나 한 개 임의로 골랐을 때 S&P 500을 이길 확률이 48.9%예요. 48.9%입니다. 그래 승률이 50%가 안 되니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냥 지수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1월 초에 딱 매수하고 연말까지 1년 홀딩했을 경우 지수를 이길 확률입니다. 그죠? 하지만 개별 종목을 1년 딱 이렇게 바이 홀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죠. 그죠? 없습니다. 왜냐? 이런 대형주도, 아마존 같은 이런 대형주도 연평균 표준 편차가 37%나 되거든요. 이런 대형 종목이라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을 갖고 있기 힘든데, 이거보다 변동성이 큰 뭐 중소형주라 그러면 더더욱 1년 이상 이렇게 바이홀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나마 분산 투자된 ETF도 평균 보유기간이 150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150일. 개별 주식 보유기간은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8일이라 그랬죠. 8일. 그래서 리차드 번스타인이, 제가 예전에 요 포스팅에서 리차드 번스타인이 이런 전략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전략을 만들었는데, 자, 어떤 전략이 S&P 500을 13년 동안 누적 수익률로는 3배, 연평균 수익률로는 2배 이겼어요. 2배. 그래서 요 전략을 리차드 번스타인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한 개 골랐다 그랬죠. 그죠? 임의로 아무거나 랜덤하게 골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략 X를 만들기 위해서 난수를 S&P 500개 기업을 그냥 그 룰렛에 500개를 쫙 이렇게 적어두고 룰렛 판 돌려가지고 화살을 쏴가지고 아무거나 한 개 고른 거예요. 그랬을 때 저렇게 이렇게 2배로 이긴 이런 종목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을 만들기 위해서 리차드 번스타인이 366번을 시행해가지고 하나 얻어 걸린 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 전략 X의 실적을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10번 해봤을 때 S&P 500 이기는 게 2개라 그랬죠. 2개. 그것도 간신히 이기잖아요. 그죠?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기지도 않고 이렇게 간신히 이기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이렇게 10개 중에 2개 딱 골랐을 때 간신히 이긴다. 나머지 8개는 S&P 500에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역시 안 하는 게 낫겠죠. 성률 20%밖에 안 되는데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냥 인덱스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아무거나 찍지 말고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을 분석해가지고 그나마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총상위 50개 기업과 S&P 500의 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역시 시총상위 50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래도 1년, 3년, 5년 투자했을 때 S&P 500을 이기기 힘들다. 해가 갈수록, 해가 길어질수록,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기기는 더 힘들어진다. 수익률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요거는 이미 이렇게 성장이 완결된 이런 대형 기업들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시장 수익률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능가하기가 어렵다. 이 지프의 법칙, 파워의 법칙을 검색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요 결론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